상품을 그냥 올려놓으면 잘 팔리면 진짜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그 경쟁 안에서 내 상품이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 건 광고와 홍보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단 상품을 제대로 잘 올려주시는 게 일단 1차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상품에 대해서 홍보가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서는 사실 광고가 맨 마지막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광고를 맨 마지막에 얘기하기는 또 너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해서 광고를 그냥 중간에 넣었어요. 어쨌든 블로그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광고를 보고 이 상품을 접했을 때 이 상품이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해서 후기를 보거나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SNS상에서 광고를 마주쳤거나 아니면은 쇼핑에서 이제 광고를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 올려져 있는데 그 상품을 광고를 보고 눌렀는데 막상 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가 좀 꺼려지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광고는 어떻게 되냐면 클릭할 때 비용이 지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만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광고를 보고 눌러 들어왔는데 후기 정보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 블로그에도 그냥 네이버에도 검색해보는데 막 네이버에 후기도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 신뢰가 쌓이다 보니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광고랑 홍보를 병행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일단은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 SNS 상으로라든 체험단으로라든 뭔가 이제 이 물건이 좋다라는 어떤 평들이 좀 들어가 있게 해놓고 나서 광고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물건 컨텐츠를 잘 올리는 게 일단 먼저긴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진심으로 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뭐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좋다는 얘기들을 하겠죠. 일단 상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때 필요한 게 네이버 광고일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로그인 다 하셨을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광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광고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와질 거예요. 여기 저번에 이제 설명하느라고 넣었던 건 제가 좀 삭제 좀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광고를 만드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광고 만들기라는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비즈머니를 충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는 안 나갑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연습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광고를 하시려면 비즈머니를 충전해 놓으셔야 광고가 나가요. 자, 광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광고 만들기를 눌러보면 광고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만들기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캠페인이라는 건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단위다 라고 나오는데요. 캠페인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와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광고들도 한 번씩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파워링크 광고라는 건 네이버의 통합 검색이나 네이버 내 외부의 다양한 영역에 텍스트와 사이트 링크를 노출하는 광고를 파워링크 광고라고 해요. 자, 요 유형의 광고는 어디서 보셨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무엇인가를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을 사고 싶다면 어떤 과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과일은 말고 딴 거 할까? 뭔가를 어쨌든 검색을 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뜨는 얘네들이 파워링크 광고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만 뜨는 게 아니고요. 파워링크 광고는 요 밑에 보면은 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네는 광고 안 달아놨나? 광고가 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식의 광고가 또 붙어 있죠. 여기 중간에 요런 것들, 요게 이제 파워링크 광고예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가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의 검색창 위에서만 뜨는 광고가 아니라는 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지식인 같은 데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글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붙는 게 파워링크 광고가 또 붙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광고예요. 파워링크 광고예요. 그리고 이 파워링크 광고는요, 일반적으로 검색창에 보면은 파워링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광고가 보이게 되고요. 나머지는 밑에 보면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얘가 11등, 12등, 13등, 14등, 15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광고를 할 거라면 어디 떠야 되겠어요? 저기 비즈 사이트? 아니죠. 요 안에 떠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모바일에서 똑같이 굴비 세트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모바일 화면의 파워링크는 하나, 둘, 셋, 4개까지가 앞에 보이죠. 그러고 나머지는 쭉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아까처럼 비즈 사이트가 보이거나 안 보여요. 아니면 여기 이제 파워링크에서 보시면 53개 파워링크 더보기, 여기를 눌러서 보게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광고를 띄울 때는 가급적이면은 4등 아니면 10등까지는 들어가야 파워링크 광고가 좀 보이겠구나 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쳐보았고요. 일단 이렇게 뜨는 게 이제 파워링크 광고라고 해요. 그럼 쇼핑 검색 유형은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띄우고 싶은 광고일 거예요. 얘가 뭐냐면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이미지와 쇼핑 컨텐츠를 노출할 때 이용하는 검색 광고인데요. 실제 굴비 세트를 친 사람들이 이 파워링크를 누르지 않고 쇼핑에서 보게 되죠. 이 쇼핑에 보면 이렇게 광고라고 붙어 있는 애들 보이죠? 얘네들이 바로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실제 굴비 세트를 제가 쇼핑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 하나, 둘, 3개까지가 일단 바로 광고가 앞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있냐면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중간에 섞여 있어요. 4개, 5개, 6개. 그러니까 4위는 이쯤 뜨는 거예요. 광고가. 여기 또 내려가서 보면요. 더 내려가야 되네. 다음 장. 그 다음에 얘가 이제 7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게 이게 이제 쇼핑 검색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광고들을 제일 많이 때리게 될 거다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좀 궁금하실 테니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파워 컨텐츠 유형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게시글을 광고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쪽은 조금 관련은 없긴 한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검색해보면 파워링크가 보이고 비즈 사이트가 보이고 그 다음 뷰가 보이고 여기 지금 얘는 안 떠있네요. 어쨌든 중간에 이런 광고들 보여요. 떠있구나. 여기 광고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원래 뷰 영역이면 블로그나 카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파워 컨텐츠 광고라는 경우는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빨리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광고 때리면 되긴 해요. 근데 얘도 클릭당 광고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나가는 그런 광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브랜드 검색이나 신제품 검색 유형의 광고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기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 광고는 조금 비싼 광고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칠까요? 노트 23? 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안 뜨네. 잠깐만요. 파워링크부터 뜨네. 얘네 광고 안 하나?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게 안 떠서 요런 게 요것도 아닌데. 원하는 광고가 좀 안 뜨고 있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그 브랜드 자체의 그 검색어를 쳤을 때 뜨는 어떤 브랜딩형 검색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 보시면 돼요. 크게 우리가 쓸 광고는 아니니까 이런 광고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소적으로 업체를 알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장소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업체 이름 등의 정보랑 이미지가 통합 검색 결과 노출에도 나오고 콘텐츠 심화 아까 블로그 밑에 보면 이런 장소 좋아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뜨게 되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있고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되는 광고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유형입니다. 일단 쇼핑 검색보다 파워링크부터 가볍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시간 관계상 아마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워링크 광고부터 한번 살짝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캠페인 이름은 내가 그냥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할 때 노출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굴비 세트다. 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이름이다.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에 이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얘가 클릭당 단가가 지금 70원부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50원부터 뭐 이만큼까지 설정이 가능하대요.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머니의 돈이 떨어지면요. 우리 예산 다 채우기도 전에 만약 얘가 떨어지면 어차피 광고는 중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루 예산을 할 필요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한 없음으로 할게요. 자, 고급 옵션 같은 경우는 이 광고 노출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즌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시작일과 종료 날짜를 설정해서 광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시즌 상품이 아니라 늘상 판매가 되는 상품이다 하면은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노출 기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머니가 다 떨어지면은 어차피 광고는 끝나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설정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어느 기간에만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때는 시작 종료 날짜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5월 6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럼 일단 1단계 다 한 것 같으니까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광고 그룹을 설정하도록 나와요. 이 광고 그룹은 광고의 운영과 효과 분석 또는 입찰을 진행하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 굴비 세트를 판매하고자 할 때 자녀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대상층을 다른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실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가 광고 그룹 만들기고 물론 그냥 하나로 그냥 광고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광고 그룹의 이름은 누군가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타겟층이 내가 30대에게 타겟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냥 이름 주는 부분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URL인데 여기는 이제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대표하는 어떤 이름, 도메인을 여기 표시 URL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URL을 아마 저거는 예전에 이제 넣어놨으니까 이런 게 있을 거고 처음에 이제 넣을 때는 새로 만들기를 해서 URL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넣는 걸 어떤 걸 넣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홍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한일컴퓨터니까 이 한일컴퓨터에서 URL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smartstore.naver.com/한일컴 해서 우리 아이디까지가 쇼핑몰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 네이버 광고의 URL에다가 붙여요. 그러고 URL 사용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C 모바일 웹사이트가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기본 입찰가라는 부분은 광고 클릭당 얼마씩 나가게 할 거야 라는 건데요.
기본 가격은 70원이에요. 그렇지만 키워드에 따라 이 입찰가가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그냥 70원으로 둘게요. 자동 입찰 설정 베타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동으로 제일 높은 단가로 책정해서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돈이 혹시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위쪽에 올려지기 위해서 광고에 대한 단가를 엄청 부어서 하겠다라는 경우가 자동 입찰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얼마씩 나가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물론 예산을 설정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한 없음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고급 옵션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고급 옵션에 가면은 매체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매체는 이제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설정하는 것으로 노출 매체 유형을 PC랑 모바일에 우리가 어디를 좀 중점으로 노출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검색 매체의 경우는 네이버나 검색 포털의 매체라면 파트너 매체는 뭐냐면 줌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사의 매체들을 파트너 매체라고 해요. 여기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제 외부 사이트의 파트너 매체예요. 뭐 줌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옥션, 쥐마켓, 베스트바이어, 다나와, 인터파크, 애누리닷컴 뭐 이런 데들도 광고가 나가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공간들에 광고가 나가봤자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눌렀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입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나는 파트너 매체를 끄겠다. 그럼 이렇게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 매체라는 건 뭐냐면 검색을 했을 때 들어가진다기보다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지식인 같은데 뒤에 달려지는 매체가 콘텐츠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 매체 유형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에다 배치를 하겠다 하실 때는 노출 매체를 개별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난 통합 검색 PC랑 네이버 검색 탭이랑 예를 들어 통합 검색 모바일이랑 그리고 네이버 쇼핑 PC랑 네이버 쇼핑 모바일이랑 네이버 뭐 블로그랑 밴드랑 뭐 그 외에 몇몇 가지 사이트들에만 뜨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매체들을 내가 원하는 매체를 선택해서 노출 매체를 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콘텐츠 전용 입찰가라는 건 뭐냐면 콘텐츠 매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붙는 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입찰가를 내가 따로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므로 설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C랑 모바일 입찰 가중치인데요. 조금 더 모바일에 집중할 거라면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높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PC랑 모바일하고 사실 어느 쪽이든 들어와서 유입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찰 가중치는 그냥 100으로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키워드 확장 베타의 경우는 내가 설정하는 키워드 외에 다른 키워드들에도 확장 키워드로 노출이 되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최근에 생긴 베타 서비스로 저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함을 고를게요.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으로 노출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고르고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보면 드디어 세 번째 단계 광고 만들기 단계로 넘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요. 이 네이버에 있는 이 파워링크 광고에서는 키워드를 내가 설정해서 그 키워드들의 광고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기준에서 연관 키워드를 뽑아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굴비 세트라고 한다면 굴비 세트를 치고 조회를 해보면 굴비 세트에 대한 월간 검색이 보일 거예요. 보시고 내가 달고 싶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달아도 되지만 내가 이거를 만약 어디서든 일단 다 나와서 클릭이 되면 어쨌든 나한테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를 하겠다. 왜냐면 클릭당 단가니까요. 이 키워드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씩 고를 게 아니라
많은 상품들을 고르겠다면 최대한 그냥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좀 애매할 거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보고 키워드를 쳤을 때 내 그 광고를 보고 눌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최대한 가까운 그런 나랑 이제 가까운 그런 키워드들이라면 선택해서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검색 시 보여주는 광고 문안과 광고를 클릭할 때 연결되는 URL의 소재를 넣는 곳이에요. 자,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어떤 만약에 아까 굴비 세트로 그냥 할게요. 오늘은 굴비 세트라고 할 때 요 위쪽에 보면 당일 배송 연관 천년굴비 뭐 후기가 증명하는 어쩌고 적혀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영광보리 굴비 전문에서 뭐라고 적혀 있죠. 요게 바로 여기서는 제목과 설명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 위치에 적히죠. 얘는 15자까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설명 부분에다가 또 내용을 적을 건데 우리가 그냥 적으려면 사실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관련된 게 내가 지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전 대충 적을게요.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시 URL은 아까 전에 입력했던 그 URL이 나오지만 실제 이 광고를 눌러서 들어갔을 땐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즉 상품의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 걸 랜딩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연결하는 게 이 밑에예요.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 연결 URL이라는 부분은 만약에 굴비 세트가 있다면 해당 굴비 세트에 관련된 URL을 복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전달할 서류 있으면 네 해서 넣으면 되고 없으면 아니요 해서 광고 만들기 하시면 끝나요. 광고 잔액이 있어야 검수가 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광고 만들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비즈머니를 충전해 놓으면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럼 이제 광고 만들기라면 이때부터 검수가 들어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검수가 완료되면 광고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광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쇼핑 검색 유형 광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좀 나갈 거예요.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일단 집에서 연습을 하실 분들도요. 어차피 비즈머니가 충전돼 있지 않으면 돈 나가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